즐거운 영상 제작을 위한 첫걸음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비디즈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. 사실 올해 3월에 이제 학교에서 하는 정규 강의 일정이 잡히다 보니까 그거 강의 준비하고 또 강의하고 이러느라 좀 정신없이 보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4월도 다 지나가 버렸더라고요. 그래서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 올리는데 그래도 잊지 않고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 이 프리미어 프로를 처음 다루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, 이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문득 아주 오래 전이긴 하지만 프리미어 프로를 처음 이제 딱 설치를 하고 켰을 때 그 막막함이 또 새삼 떠오르더라고요. 역시 뭐니 해도 처음 시작은 이 세팅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. 이 작업 환경을 나한테 잘 맞고 또 익숙한 또 쓸모 있는 것들로 잘 꾸며놔야 작업 능률도 오르고 또 영상 제작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 프리미어 프로를 처음 설치한 초보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쓸모 있고 또 어떤 게 쓸모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뭐 이것저것 건드리다 보면 화면도 막 이상해지는 것 같고 뭐가 막 없어지고, 그래서 뭐 이거 고장난 거 아닌가 하고 걱정도 되고,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콘텐츠, 쓸모 있는 작업 공간들, 작업 패널들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나한테 딱 맞는 혹은 내가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작업 환경을 세팅하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비디즈의 프리미어 프로 지금 시작합니다. 자, 여기에 처음 프리미어 프로를 설치를 했다고 치고 이 아이콘을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잠깐의 로딩 화면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. 여기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뉴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에서 여기서 뭐 간단하게 로케이션을 예를 들어 뭐 바탕화면에 폴더 만드는 거에다 정해주고, 뭐 이름은 그냥 뭐 오늘 날짜로 04 23 뭐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딱 눌러주면은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의 첫 화면이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. 이 첫 화면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. 하지만 이 최근 버전을 기준으로 하면 이런 모양의 화면이 아마 나올 겁니다. 이게 뭐냐면은 이제 러닝 워크스페이스, 즉 배우는 워크스페이스인데요. 어도비에서 제공을 하는 다양한 프리미어 프로 튜토리얼이 이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초보 입장에서 은근 도움이 되거든요. 여기 이렇게 화면 올려보면 다운로드라는 버튼 보이시죠? 하면 영상 소스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되게 다양한 주제들,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튜토리얼이 쭉 있어서 시간 나시면은 요것도 한 번씩 해보시면은 이제 기본 기능 익히는 데는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아무튼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상태는 러닝, 즉 배우는 그 워크스페이스고요.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다양한 기본 작업 공간들을 제공을 합니다. 상단 메뉴에 이쪽에 윈도우에 아래 보시면 워크스페이스 있죠? 여기에 마우스를 옮겨 보면은 이렇게 쭉 프리미어 프로에서 제공하는 기본 화면 세팅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여기 하나하나 선택해보면 다른 구성이 제공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컬러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이 뭐가 툭툭툭 바뀌면서 없던 창들이 이런 식으로 생겨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워크스페이스 옮긴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센셜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창들이 배열이 바뀌면서 이렇게 생겨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키워드에 맞게 다양한 패널들이 또는 윈도우들이 추가되고 작업 공간 형태도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뭐 버티컬 같은 경우 요즘에 세로형 영상 많이들 만들잖아요. 그래서 얘는 이제 세로형 영상에 최적화된 작업 공간이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것들 한 번씩 눌러보면서 어떤 것들이 쓰이는구나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. 일단 이 작업 공간을 커스터마이징 하려면은 이 프리미어 프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워크스페이스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. 왜냐하면 이거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동일한 작업 환경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뭐 다른 컴퓨터에서 하든 아니면 새로운 버전을 다운로드 받든 이렇게 동일한 화면에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다양한 워크스페이스 중에서 에디팅, 요 편집을 선택을 할 겁니다. 그러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와요. 이게 솔직히 가장 이제 좀 기본적인 편집 툴 화면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, 이제 이 화면 변경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보면은 여기 위에 이렇게 각 창들이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창 위에 이런 식으로 이름들,
적혀 있습니다. 이게 각각 하나하나가 다 탭이에요. 여기도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탭이 하나 있고, 여기 프로젝트 창에도 탭이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탭들이 있고, 여기 이제 타임라인 탭이 있고,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탭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이름을 잡고 클릭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. 지금 제가 이 메타데이터 탭 이름 부분을 잡고 드래그를 했을 때 이렇게 다른 곳들이 하이라이트 되면서 위치를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. 이 떨구는 위치에 따라서 파란색 영역이 달라지게 되는데, 이렇게 화면의 왼쪽 혹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붙여 넣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아예 이 중앙에다 놓으면 다시 이 탭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창을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아예 이 창의 맨 오른쪽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화면 끝이 초록색으로 반전이 되잖아요. 이렇게 해서 내려다 놓으면은 아예 이쪽 창 끝에다가 내려놓는 방법도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이름 옆에 줄 3개 아이콘, 여기 보면 이렇게 줄 3개짜리 아이콘이 있잖아요. 이걸 누르면 이렇게 메뉴를 띄울 수 있는데, 클로즈 패널을 누르면은 이 창이 닫히게 됩니다. 하면은 딱 사라졌죠? 그리고 또 누른 다음에 언독 패널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창을 분리할 수 있어요. 지금 보시면 창이 하나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왔죠? 이런 식으로 창을 분리를 한 다음에 만약에 듀얼 모니터를 쓰신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다른 모니터로 슉 넘겨버릴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뭐 모든 분들이 듀얼 모니터가 있는 건 또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창을 분리할 수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, 요렇게 분리된 창들은 다시 아까처럼 이렇게 위치를 정해줘서 원하는 곳으로 다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. 무튼 이렇게 지금 각각의 창을 옮기다 보면은 이렇게 화면이 이상하게 배율이 바뀔 수가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이 창과 창 사이에 마우스를 이렇게 옮겨보면은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상태에서 쭉 드래그를 하면은 각 창별 크기를 이렇게 자유롭게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해서 이거는 사실 수시로 변경을 하게 되더라고요. 왜냐하면은 내가 좀 더 크게 보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. 예를 들어서 나는 소스, 여기다가 프로젝트 창에다가 소스를 이것저것 많이 넣어놓고 확인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프로젝트 창을 크게 볼 수 있고, 아니면은 나는 이 타임라인을 좀 더 넓게 보고 싶어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쭉 늘려가지고 타임라인 창을 이렇게 크게 볼 수 있고, 나는 이 영상에 나오는 프로그램 창을 많이 보고 싶어 라고 하면 또 이렇게 쭉 늘려서 이 프로그램 창 영역을 크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는 게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, 지금은 이제 처음 상태처럼 약간 적당한 비율로 나눠져 있는 상태로 다시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 상단에 있는 윈도우라는 메뉴에는 이 프리미어 프로에서 사용하는 모든 창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. 지금 보면은 이 윈도우 중에서 이렇게 체크 표시되어 있는 거, 앞부분에 체크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? 이게 지금 화면에 표시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. 만약에 내가 더 추가를 하고 싶은 창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메뉴 중에 하나를 클릭을 딱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창이 추가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프리미어 프로를 초보자 대상으로 가르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원래 쓰던 거랑 달라요. 뭐 고장난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당황하시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,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 상단 메뉴 윈도우에서 여러분이 없애버렸던 그 창을 다시 찾아주시면 됩니다. 아무래도 가장 많이 이제 찾으시는 창이 소스들을 모아두는 그 프로젝트 윈도우, 그리고 편집한 영상이 보이는 프로그램 윈도우, 그리고 실제로 작업을 하는 그 타임라인 윈도우를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. 자, 만약에 뭔가 내가 이 창을 막 이것저것 막 바꿨어요.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창 크기도 막 뒤죽박죽이 되고, 내가 원하는 창은 막 여기 뭐 없어지기도 하고, 뭐 딴 데 가서 이렇게 뭐 달라붙기도 하고, 이런 식으로 도저히 수습이 안 될 지경으로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. 내가 막 바꾸다 보면은. 그럴 때는 이 상단 메뉴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로 가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Reset to Saved Layout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. 이게 뭐냐? 이 에디팅이라고 되어 있는 워크스페이스에 저장된 값으로 다시 리셋해라, 즉 돌아가라 라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이걸 누르면 최초의 설정으로 이렇게 딱 원상 복구됩니다.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럼 이제 사용 빈도가 높은, 즉 쓸모 있는 창들을 모아서 작업 공간을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만들 거는 제가 현업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세팅이긴 한데, 제가 쓰지 않아도 좋은 기능들이 있는 창도 똑같이 이제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그 여러분의 작업 스타일에 맞춰 가지고 넣고 빼고 자유롭게 만드시면 됩니다. 뭐 이런 거는 사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.
자, 먼저 소스를 불러오고 관리할 수 있는 요 프로젝트 창은 사실 필수 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없어지면 꼭 다시 추가를 해놔야 되고요. 그리고 저는 이 보기 방식이 여기에 리스트 뷰나 아니면 썸네일 뷰 이렇게 있는데, 저는 보통 리스트 뷰를 많이 쓰고 거기다가 프리뷰 영역까지 추가를 합니다. 그래서 여기 줄 3개 클릭해서 메뉴를 쭉 띄운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프리뷰 에어리어라고 있어요. 요거를 클릭을 이렇게 딱 해주면은 이렇게 영상을 미리 볼 수 있는 창이랑, 여기 이제 영상에 대한 사양도 쭉 나오거든요. 영상 하나 불러와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파일 이름이랑 여기서 영상도 이렇게 간단하게 또 재생해 볼 수 있고, 그리고 영상 사양도 여기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요 프리뷰 영역을 띄워놓고선 쓰시면은 아마 좋을 겁니다. 그리고 이 프로젝트 창 옆으로 탭들이 엄청 많아요. 그죠? 요거 하나하나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. 우선 첫 번째 미디어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이 윈도우의 파일 탐색기 같은 건데, 여기서 뭐 프리뷰를 하거나 프로젝트 창으로 불러올 수 있는데 창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저는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선 3개 눌러서 클로즈 패널에서 창을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소스를 이제 주고받기에 참 좋은 기능이거든요. 그래서 어도비 전용 클라우드 폴더라고 이렇게 아예 프로그램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클라우드 폴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, 이거는 나중에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우선 요것도 패스를 할게요. 해서 클로즈 패널에서 닫아주시고, 그 다음에 인포는 말 그대로 영상이나 오디오의 인포메이션, 정보, 타임코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창인데,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. 클로즈 패널에서 닫아주시고, 이펙트는 이제 남겨둬야겠죠. 뭐 효과는 초보나 전문가나 가리지 않고 수시로 사용하는 거니까 요거는 냅두고, 그 다음에 이제 마커입니다. 마커는 저는 요즘에 마커를 좀 잘 안 찍어가지고 창을 닫아두는 편인데, 마커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찍어둬요. 이렇게 마커를 찍은 상태에서 마커 창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어디서 찍었는지 클릭하면은 바로바로 그 마커 위치로 가기도 하고요. 여기 있는 빈 공간에다가 간단한 이제 메모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남겨두면은 뭔가 기억하기에도 좋아서 유용한 그러한 창인 것 같아요. 하지만 이제 저는 잘 안 쓰기 때문에 일단 마커도 이런 식으로 해서 클로즈 패널, 이거 일단 마커는 지울게요. 딱 지워주고 마커 창도 닫아두도록 하겠습니다. 요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작업 기록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창이에요. 열어보면 이렇게 이때까지 했던 그런 모든 작업들, 마커 추가한 거, 뭐 지웠던 거, 뭐 이런 것들이 싹 다 나와 있죠. 클릭하면 바로 그 단계로 이렇게 복구가 됩니다. 이렇게 복구가 되는 거 볼 수 있죠? 리무브 딱 하면은 다시 다 지워지는. 근데 보통은 이렇게 작업 취소를 하거나 다시 전 단계로 되돌릴 때는 컨트롤 Z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. 그래서 한두 단계 되돌리는 경우가 많아서, 이런 경우 요 히스토리를 이용할 때는 좀 많은 단계를 한꺼번에 되돌리는 경우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것도 굳이 사용하지 않는 녀석이기도 해요. 그래서 히스토리도 마찬가지로 선 3개 눌러서 클로즈 패널에서 창을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아래는 딱 프로젝트랑 그 다음에 이펙트 이렇게 딱 2개의 탭만 남아있게 됐네요. 하고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은 이제 소스 창이 있어요. 이 소스 창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에 있는 영상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 소스 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이거는 이 프로그램 창 타임라인에 올린 다음에 이 프로그램 창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소스 창이 굳이 필요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소스 창을 또 이용하게 되더라고요. 왜냐하면 여기서 인점 아웃점 찍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 타임라인으로 가져오는 기능을 또 쓸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소스 창 같은 경우에는 유지하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이 이펙트 컨트롤 창도 사실 필수입니다. 이거는 클릭을 이렇게 딱 하면은 이렇게 영상의 다양한 포지션, 스케일, 로테이션 등 여러 가지 속성 등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효과 부분에서 뭔가 효과를 하나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효과도 이 안에서 수치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쪽 타임라인인데, 이 타임라인 부분에서 키프레임을 찍어가지고 애니메이션 작업을 또 할 수가 있어요. 여기 있는 이 타임라인은 여기 보면 조그만 삼각형이 있죠. 여기 있는 이 조그만 삼각형, 이 녀석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닫아주거나 이렇게 다시 열어줄 수가 있고요. 이 사이 경계에 마우스를 딱 올려놔주면 또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변경이 되잖아요. 이 상태에서 좌우로 드래그를 해서 영역에
크기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너무 한쪽으로 작으면은 나중에 작업할 때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적당한 반반 정도 되는 크기가 적당하더라고요. 그리고 요 오디오 클립 믹서 같은 경우에는요, 음악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모양이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, 이제 각 오디오 트랙의 볼륨을 확인을 하고 요 페이더 이용해가지고 쉽게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도구여서 이 편집 후반부 모든 걸 이제 다 붙여놓은 다음에 후반부에 이 오디오 밸런스를 잡을 때 많이 사용을 했던 그러한 패널인데, 요즘에는 그 에센셜 오디오의 기능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이 오디오 클립 믹서의 사용 빈도가 확 줄어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녀석도 사용하지 않아서 클로즈 패널에서 닫아주고요. 마지막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파일의 이 디테일한 정보들을 표시를 해주는 창입니다. 보시면은 뭐 별의별 내용들이 다 이렇게 쭉 있어요. 해서 요거는 상업 영상에서 종종 뭐 컷 이제 수라든지 뭐 씬이라든지 이런 거 기록해 두는 걸 보는 용도로도 쓰기도 하지만, 저희 같은 이제 영상 꿈나무들에게는 사실 필요 없는 그러한 too much information TMI인 거죠. 그래서 요것도 줄 3개 눌러가지고 클로즈 패널에서 닫아주도록 합시다. 그러면 이제 이 위에는 소스랑 이펙트 컨트롤 딱 2개만 남아있어요. 여기다가 좀 더 추가를 해준다면은 상단 윈도우에 이 아래쪽에 쭉 이렇게 창들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텍스트 보이실 거예요. 여기 텍스트를 클릭을 딱 해줍니다. 요거 선택하면은 알아서 이 이펙트 컨트롤 창 옆으로 이렇게 달라붙을 거예요. 이 텍스트 창을 사용하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 영상의 오디오를 대본 형식의 스크립트로 변환을 해줍니다. 그리고 또 이 스크립트를 자막으로 생성해주는 기능도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긴, 촬영본이 긴 콘텐츠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본을 생성을 한 다음에 내가 쓸 부분을 딱 잘라서 이 텍스트를 보면서 내가 쓸 부분을 정해서 편집을 할 수 있고, 뭐 이런 강의 콘텐츠나 아니면 인터뷰처럼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자막으로 쳐야 되는 종류의 콘텐츠면은 이 자막 생성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. 이 자막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인공지능 영상에서 한번 소개한 바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영상도 함께 시청해 주세요. 자, 이제 기본적인 작업 공간은 얼추 정리가 된 것 같은데, 여기에 창 2개를 더 추가를 할 겁니다. 상단 메뉴에 윈도우에 쭉 내려보시면 가운데 에센셜 그래픽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. 이 녀석을 클릭을 딱 하면은 이렇게 화면에 오른쪽 끝에 이런 모양으로 달라붙게 될 겁니다. 지금 이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자막 템플릿을 보관을 하거나 혹은 사용을 해서 자막을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고, 이 에디트로 넘어가면은 뭐 간단한 자막 하나 입력해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자막의 다양한 속성과 그리고 이 어피어런스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장식들을 추가해서 자막을 꾸며줄 수 있습니다. 해서 자막을 사용을 한다면 이 에센셜 그래픽이 필수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창을 추가를 해줬고요. 그리고 오디오 작업을 위해서 에센셜 사운드도 추가를 해줄 겁니다. 이 윈도우의 아래쪽에 보시면 에센셜 그래픽 아래 에센셜 사운드라고 있어요. 이 녀석을 클릭을 딱 해주면은 이 녀석은 오디오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은 요 성격에 따라서 분리를 하고 뭐 다이얼로그, 뮤직, FXX 혹은 환경음 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 맞는 프리셋을 선택을 해서 간단하게 최적화 시켜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곳입니다. 이 아래에 있는 메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뭐 노이즈를 감소한다든지 아니면 리버브를 뭐 줄인다든지 뭐 다이나믹을 높여준다든지 EQ를 적용한다든지 뭐 기타 등등 뭐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손쉽게 이 오디오를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. 해서 여기까지 하면은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세팅들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. 만약에 이 작업 공간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상단 메뉴에 윈도우에 가신 다음에 워크스페이스 내리고 아래쪽으로 쭉 보시면은 Save as New Workspace라고 있어요. 나만의 작업 공간을 새로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. 이 녀석 클릭을 한 다음에 원하는 이름으로 정해줍니다. 저는 제 채널 이름인 비디즈라고 적어주고 OK를 딱 눌러줄게요. 하면은 다시 상단 윈도우 눌러서 워크스페이스 가보시면은 저희가 저장해준 비디즈라는 녀석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어떤 설정으로 가도 뭐 윈도우에 뭐 오디오로 가도 아니면 뭐 윈도우 워크스페이스에 뭐 프로덕션 뭐 다른 메뉴로 가도 다시 윈도우 워크스페이스에 저희가 저장해준 녀석으로 선택을 하면은 아까의 세팅으로 손쉽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.
그래서 처음 시작을 이 세팅으로 하시다가 뭐 여러 가지 강의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필요한 창이 생기면은 마음껏 추가를 하셔도 되고, 혹은 이 중에서 나는 안 쓸 것 같아 해서 필요 없는 창이 생기면은 빼줘도 상관이 없습니다. 만약 나는 색 보정에 관심이 있다 하면은 윈도우의 아래쪽에 루메트리 컬러라고 해서 색 보정 작업을 할 수 있는 요 탭을 추가할 수 있어요. 이게 지금 이렇게 딱 추가가 됐죠. 그리고 나는 마커도 사실 나는 많이 써, 너는 안 쓰지만 나는 쓴다 해서 마커도 여기다가 추가해주고, 그 다음에 나는 어도비 프로그램을 또 두루두루 사용하니까 여기 있는 라이브러리도 사용할 것 같아 해서 라이브러리도 추가해주고, 이런 식으로 약간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다시 윈도우의 워크스페이스에 아까는 세이브 as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 위에 있는 세이브 changed to 해서 변경된 걸 이 우리가 만들어준 워크스페이스에 저장해 줄게 라고 해서 이 녀석을 클릭을 딱 해주면은 변경된 내용이 다시 한번 그 워크스페이스에 저장이 됩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 작업 공간 설정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.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정보겠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하게 됐습니다. 제가 설명한 내용 중에서 저도 모르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 있는 그러한 또 작업 공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또 알려주시면은 프리미어 프로를 처음 깔고 막막함에 이 영상을 찾아 들어온 그 초보자들에게 아주 풍성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모든 분들이 즐거운 영상 제작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PDG였습니다. 안녕.